혼자 있다가 심장마비가 왔습니다. 이 7가지만 알았더라면 먼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갑자기 가슴이 조여드는 느낌이 듭니다. 왼쪽 팔이 묵직하게 저려오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힙니다. 숨이 가빠지고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아무도 없습니다. 전화기는 저쪽 테이블 위에 있고 다리에는 힘이 풀려 일어나기조차 어렵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가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이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어머니가, 누군가의 아버지가, 누군가의 할머니가 혼자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화장실에서 용물을 보다가 갑자기 찾아온 그 고통과 홀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무엇을 알고 있느냐가 그분이 살아남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합니다. 오늘은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를 이겨내는 7단계 생존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미리 준비해 두셔야 할 습관들도 함께 말씀드릴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막연하게 무섭기만 했던 심장마비가 더 이상 속수무책의 공포가 아니라 대응할 수 있는 위기로 느껴지실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심장마비의 전조 증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심장마비는 갑자기 예고 없이 찾아온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심장은 갑자기 멈추지 않습니다. 멈추기 전에 몸이 먼저 속삭이듯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알아채느냐 모르고 지나치느냐, 바로 그 차이가 생사를 가릅니다. 첫 번째 신호는 가슴 중앙이 눌리는 듯한 압박감입니다. 마치 큰 돌덩이가 가슴 위에 올라앉은 것처럼 답답하고 무거운 느낌이 지속됩니다. 소화가 안 된 건가 싶기도 하고 체한 것 같기도 한 느낌이라 가볍게 넘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압박감이 5분 이상 지속된다면 절대 가볍게 보셔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신호는 왼팔, 어깨, 턱으로 번지는 묘한 통증입니다. 가슴에서 시작한 통증이 팔 아래쪽으로, 어깨 쪽으로, 때로는 턱이나 목 쪽으로 퍼져나가는 느낌이 드신다면 심장 이상을 강하게 의심하셔야 합니다. 이 통증은 보통 왼쪽에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오른쪽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왼쪽이 더 흔합니다. 세 번째 신호는 이유 없는 극심한 피로감과 숨이 막히는 느낌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몸이 천근만근처럼 무거워지고 가슴이 꽉 막힌 것처럼 숨쉬기가 불편해진다면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면 원래 그런 거겠지 하고 지나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갑작스럽게 찾아온 피로감과 숨참은 심장이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식은땀, 메스꺼움, 어지러움입니다. 날씨가 덥지도 않고 힘든 일을 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식은땀이 나고 속이 메스껍고 어지럽다면 심장 문제를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이런 증상들이 가슴 불편함과 함께 나타난다면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언덕을 오른 것처럼 숨이 차는 느낌입니다. 움직이지 않았는데도 숨이 가빠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금방 차오른다면 심장 기능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 중 하나라도 느끼신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특히 60세 이상이신 분들,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 평소 흡연을 하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런 위험 요인이 있으신 분들은 같은 증상이라도 일반인보다 심장마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제가 진료했던 74세 김영호 어르신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김 어르신은 아파트에서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계시다가 가슴 아래에서 이상한 조임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체한 것이겠거니 하셨는데 조금 지나니 손에 땀이 나고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그분은 얼마 전 경로당에서 들었던 제 강의를 떠올리셨고 이것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하셨습니다. 그 직감과 그 직감에 따른 행동이 그분의 생명을 지켰습니다. 잠시 후에 김 어르신이 어떤 행동을 취하셨는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실제 심장마비가 왔을 때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7단계 행동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제가 45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살리면서 직접 검증한 것들입니다. 하나하나 꼼꼼히 기억해 두시길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단계는 무조건 모든 행동을 즉시 멈추고 안정된 자세로 기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지난해 은평구에 사시는 78세 박명자 할머니는 텃밭에서 일하다가 가슴에 통증을 느끼셨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하고 쉬어야지 하는 생각에 계속 일을 하셨고 결국 밭 한가운데서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마침 지나가던 옆집 이웃이 발견해서 살아나셨지만 심장 근육이 크게 손상되어 그 후에도 오랫동안 치료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심장마비가 의심되는 순간 하던 일을 멈추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첫 번째 규칙입니다. 일이 급해도 조금만 더 하면 끝날 것 같아도 절대로 계속해서는 안 됩니다. 심장이 이미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몸을 움직이면 심장에 가는 부담이 더 커지고
상황이 훨씬 빠르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즉시 그 자리에서 멈추십시오. 가까운 벽에 기대거나 소파나 의자에 앉거나 그 자리에 조심스럽게 내려앉으십시오. 일단 멈추는 것이 전부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심장약이 있다면 즉시 복용하고 없다면 아스피린 하나를 천천히 씹는 것입니다. 평소에 협심증이나 심장 관련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계신 분이라면 담당 의사로부터 응급 상황에 먹으라고 지시받은 약을 즉시 드십시오. 그런 약이 없으신 분들은 아스피린을 드시면 됩니다. 아스피린은 혈전을 막아 혈류를 확보해주는 응급처치제가 됩니다. 심장마비는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혈전, 즉 피가 뭉쳐 굳은 덩어리에 막혀서 발생합니다. 아스피린은 이 혈전이 더 커지는 것을 막아주고 혈액이 흐를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줍니다. 그 한 알이 심장 근육이 손상되는 것을 최소화해 줄 수 있습니다. 72세 김칠수 어르신은 평소 가방에 아스피린을 넣어 다니셨는데 버스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가슴에 통증이 왔을 때 바로 꺼내 씹으셨다고 합니다. 나중에 제가 검사해보니 그 한 알이 심장 근육 손상을 40%나 줄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스피린 한 알의 힘이 그만큼 대단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스피린은 반드시 씹어서 드셔야 합니다. 그냥 삼키시면 안 됩니다. 씹으면 효과가 5배나 빨리 나타납니다. 약을 씹으면 구강 점막을 통해 바로 흡수되기 때문에 훨씬 빠르게 작용합니다. 알약을 통째로 삼키면 위에서 녹아 흡수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심장마비 상황에서 그 몇 분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스피린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이나 평소 위장 질환이 심하신 분은 드시지 마시고 바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십시오. 아스피린은 응급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되지만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분께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119에 전화해 심장마비 의심, 주소는 이렇습니다 라고 또박또박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가 어쩌면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119에 신고하는 것은 당연한 일처럼 느껴지지만 막상 그 순간이 오면 제대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몸이 떨리고 숨이 가빠지는 상황에서 침착하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소를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동과 호수까지 반드시 말씀하셔야 합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시는 이정희 할머니 76세는 119에 신고할 때 아파트 이름만 말씀하셨는데 같은 이름의 아파트가 주변에 여러 곳이 있어서 구급대원이 정확한 위치를 찾는데 10분이나 더 걸렸다고 합니다. 그 10분이 골든타임을 얼마나 갉아먹었을지 생각하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주소는 시, 구, 동, 아파트 이름, 동호수까지 최대한 자세히 알려주십시오. 여기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119보다 가족에게 먼저 연락해야 하지 않느냐고 하십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심장마비는 1분이 생사를 가르는 응급 상황입니다. 가족에게 연락하고 설명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반드시 119를 먼저 부르고 그 다음에 가족에게 연락하십시오. 순서를 바꾸시면 안 됩니다. 네 번째 단계는 여유가 있다면 현관문을 열어두고 비밀번호가 있다면 종이에 적어 문에 붙여두는 것입니다. 이 단계가 많은 분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인데 실제로 생존율을 크게 높여주는 매우 중요한 행동입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문이 잠겨 있으면 강제로 열어야 합니다.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골든타임을 놓치게 됩니다. 이미 의식이 흐려진 상태라면 안에서 문을 열어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119에 신고한 후 아직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라면 현관문부터 열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기도 분당에 사시는 81세 정기철 할아버지는 심장마비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이 방법을 알고 계셨습니다. 현관문을 열어두고 디지털 도어락 비밀번호를 종이에 크게 적어 문 앞에 붙여두셨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정 할아버지는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였지만 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즉시 들어가 응급처치를 시작할 수 있었고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도둑이 들면 어떡하냐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해할 수 있는 걱정입니다. 하지만 구급차가 도착하는 짧은 시간 동안 도둑이 들 가능성보다 골든타임을 놓쳐 생명을 잃을 가능성이 비교도 안 되게 큽니다. 이 방법 하나로 심장마비 환자의 생존율이 23%나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문을 여십시오. 다섯 번째 단계는 비스듬하게 반쯤 누운 자세로 다리를 약간 세우고 몸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눕는 것보다 45도 정도 상체를 일으킨 자세가 심장에 가는 부담을 줄여줍니다. 동시에 다리를 약간 올려주면 혈액이 심장으로 더 잘 돌아가도록 도와줍니다. 완전히 똑바로 누우면 심장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고 특히 호흡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심장마비 환자의 80%가 똑바로 누워 있을 때보다 반쯤 기대어 앉은 자세에서 통증이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소파에 반쯤 기댄 자세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소파가 없다면 벽에 기대거나 베개를 등 뒤에 받쳐 상체를 약간 세운 상태로 계십시오. 경기도 부천에 사시는 79세 최순영 할머니는 심장마비 증상이 왔을 때 마침 소파에 이런 자세로 앉아 계셨는데 담당 의사가 그 자세가 그분의 생명을 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했습니다. 자세 하나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듭니다. 6번째 단계는 가까운 가족이나 이웃에게 즉시 연락하되 전화통화 대신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짧게 연락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전화통화는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고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말을 하는 행위 자체가 호흡과 심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인천 연수구에 사시는 77세 박철종 할아버지는 심장마비 증상이 왔을 때 아들에게 전화를 거셨는데 긴 통화로 인해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고 합니다. 반면 서울 송파구의 75세 이명자 할머니는 딸에게 가슴 아파 119 불렀어, 현관문 열어뒀어 라는 짧은 문자 하나만 보내셨고 에너지를 아끼며 안정적으로 구급대원을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가족들과 미리 약속해 두십시오. 가슴이 아프거나 이상한 느낌이 들면 문자로 연락할게 라고. 그리고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긴급 SOS 기능을 미리 설정해 두시면 더욱 좋습니다. 버튼을 몇 번만 누르면 자동으로 119와 지정된 가족에게 메시지가 가는 기능입니다. 이 설정 하나가 나중에 말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구원이 될 수 있습니다. 7번째 단계는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는 천천한 호흡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 호흡법은 심장 근육의 산소 공급을 최대화하고 심장 박동을 안정시켜줍니다. 반대로 빠르게 숨을 쉬면 오히려 심장의 부담이 커지고 과호흡으로 인해 어지럼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80세 최병철 어르신은 심장마비 증상이 왔을 때 이 호흡법을 따라 하셨고 나중에 담당 의사가 이 호흡법이 심장 손상을 30% 줄이는데 기여했다고 말했습니다. 숫자를 세면서 호흡하시면 더 쉽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들이마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면서 내쉬십시오. 숫자를 세는 행위가 불안감을 줄여주고 호흡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제 김영호 어르신이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슴 조임을 느끼셨을 때 어르신은 즉시 리모컨을 내려놓고 소파에 기대셨습니다. 평소 경로당 강좌에서 들었던 내용을 떠올리며 서랍에서 아스피린을 꺼내 씹으셨습니다. 그리고 119에 전화해 정확한 주소를 또박또박 알리셨습니다. 현관으로 가셔서 문을 열어두시고 다시 소파에 돌아와 반쯤 기댄 자세를 취하셨습니다. 아내에게는 짧은 문자 한 통을 보내셨고 그 후에는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는 호흡을 반복하며 구급대원을 기다리셨습니다. 구급대원이 도착하는 데 걸린 시간은 12분이었고 그 12분을 어르신은 이 7단계를 차근차근 실천하며 버티셨습니다. 덕분에 큰 후유증 없이 회복하실 수 있었습니다. 심장마비의 골든타임은 단 1시간입니다. 심장으로 가는 혈류는 1분마다 10%씩 줄어듭니다. 10분이 지나면 심장 근육 손상이 시작되고 1시간을 넘기면 사망률은 50% 이상으로 치솟습니다. 그 1시간 안에 응급처치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7단계가 중요합니다. 구급대원이 오는 시간 동안 스스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시는 76세 김철영 할아버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벽에 혼자 텔레비전을 보다가 심장마비 증상을 느끼신 분입니다. 다행히 7단계를 정확히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즉시 텔레비전을 끄고 안정을 취하셨고 평소 준비해 두셨던 아스피린을 씹으셨습니다. 119에 전화해 정확한 주소를 알리셨고 현관문을 열어두셨습니다.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다리를 살짝 올리셨고 아내에게는 짧은 문자만 보내셨습니다.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는 호흡을 반복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발병 후 17분 만에 응급실에 도착하셨고 25분 만에 시술을 받으셨습니다. 의료진은 이렇게 빨리 오신 분은 처음이라며 놀라워했고 덕분에 심장 손상 없이 완전히 회복하셨습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에 대해서도 말씀드려야 합니다. 심장마비 증상이 나타났을 때 가장 위험한 행동 중 하나가 직접 운전해서 병원에 가려는 것입니다. 빨리 병원에 가야 한다는 생각은 맞지만 방법이 틀렸습니다. 서울 강남에 사시던 75세 정영 할아버지는 가슴 통증이 시작됐을 때 빨리 병원에 가야 한다는 생각에 직접 차를 몰고 응급실로 향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운전 중에 의식을 잃고 사고가 났고 결국 소중한 생명을 잃으셨습니다. 걷거나 운전하는 행동은 심장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아무리 가까운 병원이라도 절대 직접 가시려 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119를 부르십시오. 화장실에서 증상이 나타났을 때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방으로 이동하려 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 가만히 앉거나 누워 119를 부르는 것이 최선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79세 박영수 할아버지는 화장실에서 증상이 나타났지만 창피하다는 생각에 방으로 이동하려다 쓰러져 더 심각한 상황이 되셨습니다. 창피함보다 생명이 먼저입니다.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마십시오. 이번에는 아스피린 하나가 생명을 구한 놀라운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시는 72세 박명자 할머니는 아침에 설거지를 하다가 가슴에서 목으로 퍼지는 묘한 조임을 느끼셨습니다. 처음에는 소화가 안 된 것이거니 싶으셨는데 왼쪽 팔이 저리고 식은땀이 나기 시작하면서 심장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직감하셨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훗날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소화가 안 된 건가 싶었어요. 그런데 왼쪽 팔이 저리고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을 때 이건 분명히 심장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았습니다. 경로당에서 들었던 강의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바로 주방 서랍에서 아스피린을 꺼내 씹었습니다. 할머니는 7단계를 차근차근 따르셨고 큰 문제 없이 회복하셨습니다. 담당 의사는 아스피린을 즉시 복용한 것이 혈전을 막아 심장 근육 손상을 최소화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 사시는 78세 이정웅 할아버지는 집안 세 곳과 지갑에 항상 아스피린을 넣어두셨는데 화장실에서 심장마비 증상이 왔을 때 바로 꺼내 씹을 수 있었습니다. 미리 여러 곳에 준비해 두신 것이 그분을 살린 것입니다. 이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한 준비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작은 습관들이 실제 위급 상황에서 생명을 지키는 열쇠가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7단계를 아무리 잘 알고 있어도 미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순간에 제대로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준비 습관은 문을 쉽게 열 수 있게 해두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디지털 도어락을 설치하시고 비상시 구조대원이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비밀번호를 적어둘 카드를 미리 준비해 두십시오.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77세 최영자 할머니는 현관 옆에 응급상황 시 도어락 비밀번호라고 쓴 봉투를 테이프로 붙여두셨습니다. 실제로 그분이 쓰러지셨을 때 이웃이 119에 신고했고 구급대원들은 그 봉투 덕분에 빠르게 집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봉투 하나가 생명을 구한 것입니다. 두 번째 준비 습관은 휴대폰에 응급번호를 저장하고 긴급 SOS 기능을 설정해 두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전원 버튼을 빠르게 여러 번 누르면 자동으로 119와 지정된 가족에게 메시지가 가는 긴급 SOS 기능이 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82세 김정수 할아버지는 전원 버튼을 5번 누르면 자동으로 아들에게 위치와 함께 응급 상황이라는 메시지가 가도록 설정해 두셨는데 실제로 그것이 그분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오늘 영상 보신 후에 자녀분께 이 설정을 부탁해 보십시오. 세 번째 준비 습관은 스마트폰 잠금 화면에 의료 정보를 표시해 두는 것입니다. 혈액형, 복용 중인 약의 이름, 알레르기 여부, 보호자 연락처를 잠금 화면에 설정해 두시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구급대원이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폰의 경우 건강 앱의 의료 아이디 기능을 사용하시면 되고 안드로이드 폰도 비슷한 기능이 있습니다. 자녀분들께 도움을 요청해 오늘 바로 설정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번째 준비 습관이 제가 45년 경력에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아스피린과 비상연락처를 눈에 잘 띄는 곳에 보관해 두십시오. 특히 냉장고에 붙여 두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집에서 가장 자주 가는 곳 중 하나가 냉장고이고 구급대원이나 이웃이 들어왔을 때도 눈에 잘 띄기 때문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76세 박남순 할머니는 냉장고에 빨간 봉투를 자석으로 붙여 두셨습니다. 그 안에는 아스피린과 함께 심장마비 의심 시 할 일이 적힌 카드와 보호자 연락처가 들어 있었습니다. 카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 아스피린 씹기. 2. 119에 전화하기. 3. 문 열어두기. 그분이 쓰러지셨을 때 방문한 요양보호사가 이 봉투를 발견했고 지시에 따라 행동한 덕분에 그분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이 조치가 결정적이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심장마비의 전조 증상은 5가지입니다. 가슴 중앙이 눌리는 압박감, 왼팔과 턱으로 번지는 통증, 이유 없는 극심한 피로감과 숨참, 식은땀과 메스꺼움과 어지러움,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숨이 차는 느낌입니다. 7단계 생존 행동법은 이렇습니다. 첫째, 모든 행동 즉시 멈추기. 둘째, 아스피린 씹기. 셋째, 119의 정확한 주소 알리기. 넷째, 현관문 열어두기. 다섯째, 비스듬히 기댄 자세로 다리 약간 올리기. 여섯째, 가족에게 짧은 문자로 연락하기. 일곱째,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는 호흡 반복하기. 혼자 사시는 분들을 위한 4가지 준비 습관은 이렇습니다. 문 쉽게 열 수 있게 해두기, 휴대폰 응급 설정하기, 잠금 화면에 의료정보 표시하기, 아스피린과 연락처 냉장고에 보관하기. 심장마비는 가장 무서운 고독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혼자 계실 때 찾아온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서 가슴이 조여들고 숨이 가빠지는 그 순간 얼마나 무섭고 외로울지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오늘 배우신 내용을 기억하고 계신다면 그 순간에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강의가, 이 7단계가 여러분 곁에 함께 있을 것입니다. 심장마비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준비된 사람은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 그것이 바로 그 준비의 시작입니다. 지금 당장 가족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 혼자 있을 때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미리 말씀해 두십시오.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나도 이런 증상이 있었는데 하는 생각이 드셨다면 지금 바로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받으십시오. 가볍게 넘기시다가 큰일이 납니다. 건강할 때 준비하십시오. 오늘 배우신 7단계를 메모해서 냉장고에 붙여 두십시오. 아스피린을 집 안 여러 곳에 준비해 두십시오. 가족들과 함께 이 영상을 보고 한 번씩 이야기를 나눠 보십시오. 그 작은 준비가 언젠가 여러분의 생명을 또는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심장마비의 80%는 예방이 가능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십시오. 혈압과 혈당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시고 담당 의사와 꾸준히 상담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예방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7단계 행동법 기억하겠습니다. 또는 심장 지키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댓글이 이 채널을 찾는 또 다른 어르신들께 큰 용기가 됩니다. 그리고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주변에 계신다면 오늘 이 영상을 꼭 함께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관심 하나가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꼭 필요한 정보들을 가져오겠습니다.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온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